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어머님 그리고 신우와 한판하게 된 30대 여자예요. 남편과는 대학생 시절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남편 말로는 제가 첫사랑이었다는데 그건 립서비스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후로 4년을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남편이 군대에 다녀오는 것까지 기다렸었는데 저녁 이후로 친구들하고 노는데 빠져서 저한테 소홀해지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바로 취업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헤어졌네요. 그러다 다시 만나게 된 건 둘 다 30이 넘어서입니다. 남편은 어느새 건설회사에 다니는 건실한 어른이 되어 있었고 저 역시 공기업으로 이직을 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지요. 남편이나 저나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만나니 사귀던 시절에 좋았던 일들만 생각나고 그래서 더 빨리 또 다시 서로에게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이후로 8개월의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지요. 서로 조건 같은 건 비슷해서 사실 결혼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사위감이자 며느리감인 저희를 마음에 들어하셨고 크게 요구하시는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딱 한 번 예단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하마터면 서로 얼굴을 붉힐 뻔하긴 했어요. 사실 남편 집안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저희 친정에 비하면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남편과 처음 하는 연애도 아니었으니 결혼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정환경이라던가 재산이라던가 그때 남편이 말하기를 어머님 아버님 다 생활력이 강하신 분들이라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문제는 신우랍니다. 신우가 워낙에 씀씀이가 큰데다가 또 남편과는 8살이나 차이가 나다 보니 어머님 아버님이 신우한테 워낙 오냐오냐 해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과 신우가 함께 사는 아파트 한 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재산이랄 게 없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덧붙이기를 제가 원한다면 시부모님께 부탁을 드려서라도 그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서 결혼에 보태겠다대요. 하지만 솔직히 그 소리를 듣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대출 받아오라는 여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저도 당연히 손사래를 치며 됐다고 했고요. 그래도 남편이 개인적으로 모은 돈이 8천만 원 가까이 되었고 저 또한 그 정도는 가지고 있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 대출을 받더라도 우리 이름으로 받자. 그렇게 하기로 했네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나왔어요. 양가 어른들 모두 모셔놓고 물론 구구절절 그 이유까지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둘만의 힘으로 해보기로 했다고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만큼은 양가 어른들 다 기특하다, 장하다 하시며 서로 어쩜 아드님을 어쩜 따님을 이렇게 잘 키우셨냐며 서로 간의 덕담도 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음 날인가 돼서 어머님께서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오셨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저와 친해지고 싶다는 말로 저를 불러내셨는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일단 용건은 간단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할 때 생략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예단이래요. 예단이라는 게 제가 어머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남편 친척분들에게도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드리는 개념인데 그걸 홀랑 빼먹으면 친척분들이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저와 저희 부모님 흉을 볼 거라나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솔직히 어머님 속이 훤히 보여서 황당하기도 하고 혼이 나는 것도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부모님 어쩌고 하시니 언짢기도 했고요. 저도 결혼 준비하면서 여기저기서 들은 바가 있었으니 그러면 예물을 해주시는 거냐 물었습니다. 예물이 나중에 살다 힘들어지면 팔아서 살림에 보태라는 뜻이라니까 이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지요. 그리고 패백은 남편 쪽 어른들이 용돈을 주신다던데 이것도 해야겠다고 덧붙였네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저를 빤히 보시더니 한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대요. 그리고는 그렇게 치면 빼먹을 게 하나도 없다면서 그냥 당신 말은 못 들은 거로 하랍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님 표정이 꽤나 불편하고 당황하신 게 솔직히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고분고분하니 당신 말대로 할 줄 아셨던 건지 그리고 바보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만난 자리에서 바로 당신 말씀을 거두어 들이시기도 했고
좋은 일 앞두고 이미 해결된 일을 남편한테 말해봤자 제가 어머님을 험담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이후에 어머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한 언행에 비하면 예단 이야기는 애교에 가까웠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한마디로 경우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단 이야기 때 너무 순순히 물러나시길래 그냥 생각이 좀 짧고 단순하신 분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지. 시댁과 저희 집은 차로 3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가까운 곳에 구한 것은 아니었고 서울이라고 해봤자 땅덩어리 자체가 작잖아요. 그 와중에 좀 저렴한 곳으로 알아보다 보니 경기권에 있는 시댁하고 그렇게 멀어지질 못했어요. 그래도 차로 30분이니 대중교통으론 1시간 가까이 걸렸고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차가 없으시거든요.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아무튼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별 걱정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는 수고를 하시면서까지 어머님은 저희 집에 수시로 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왔다던가 궁금해서 왔다던가 사실 처음엔 그래도 출발하기 전에 미리 연락은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인가 못 오시게 한 적이 있거든요. 남편이랑 저랑 야근을 한다던가 주말에 선약이 있다던가 그럴 때요. 그러자 이제는 거절 잘 못하는 성격인 남편한테 먼저 연락을 하신다던가 아예 연락 없이 오시더군요. 문제는 남편이나 저나 집돌이 집순이다 보니 어머님이 연락 없이 오시기라도 하면 무방비로 당했던 거지요. 막말로 어머님이 언제 오실 줄 알고 맨날 내 집 놔두고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없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오시는 거 그럴 수 있다 칩니다. 하지만 오셨으면 그냥 저희랑 밥 한 끼 맛있게 드시고 커피 한 잔 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잔소리를 하세요. 시작은 냉장고부터입니다. 저희는 둘이 살기도 하고 식사 대부분을 회사에서 하다 보니 집에서 밥해 먹을 일이 많이 없어요. 그나마도 저는 요리하는 걸 안 좋아하고 남편은 좋아해서 이따금씩 남편이 음식을 하고요. 그래서 집안일을 분담할 때도 제가 청소와 빨래를 맡았고 남편이 요리와 설거지를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재활용하는 건 남편이나 저나 하게 되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런데 처음에 어머님께서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이게 뭐냐면서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 이렇게 먹여서 내보내면 힘을 어떻게 쓰냐고. 그때는 정말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라서 뭐라고 반박도 못하고 그냥 죄송하다 했는데 생각할수록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 비슷한 잔소리를 3-4번 들었을 땐 남편더러 이리 와서 설명 좀 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어머님더러 뭐 이런 걸 다 확인하냐면서 바빠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딱 자르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부엌일이 며느리인 제 소관이지 어째서 남편을 앞세우냐 하십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남편이 부엌일을 제가 청소랑 빨래 등을 도맡기로 했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어이가 없다시대요. 당신은 아들 부엌 드나들게 안 키웠다고. 그래서 저도 그랬지요. 저도 결혼 전까지 친정에서 부엌에서 일한 적 없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너네 엄마가 너 반찬하는 것도 안 가르쳤냐고 그러길래 어머님은 신우 그런 거 가르치시냐고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솔직히 어머님 말씀에 화가 나서 저도 좀 빈정거렸어요. 막말로 남편에게 듣기론 신우는 자기 먹을 라면도 하나 제대로 못 끓인다고 했거든요. 할 줄 아는 거라곤 오로지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는 것뿐이라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든 제 흠을 잡겠다는 각오라도 하신 건지 창틀까지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시더군요. 하지만 어머님의 의도와 달리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자 어머님께서는 그건 또 그거대로 못마땅하신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짜증을 내시대요. 그리고 이런 일은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실 때면 매번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한 달에 2번 이상 오시지 말라고, 그러면 현관문 안 열어드린다 했지요. 아버님께도 부탁을 드렸더니 아버님은 당신은 전혀 몰랐다면 이 엄마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고 그러면서 저희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지난 설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다 보니 저도 나름대로 날이 많이 섰어요. 제사도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돌아가신 시조부모님과 시외조부모님 제사를 지내신다 하셔서 솔직히 짜증도 났고요.
특히 주변 사람들이 시외조 부모님 재산은 제가 지낼 필요가 없다던데 어머님께서는 되려 제가 안 하면 누가 하냐고 제가 뭣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명절 전날부터 시댁에 내려가 만두 빚고 8종류의 전을 하고 그 밖에도 무슨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신우가 잘 먹는 식혜, 어머님의 진두지 위아래 거의 저 혼자 별걸 다 만들었어요. 친정에서는 이런 일이 있지도 않고 정말 어쩌다 한 번 이따금씩 만두 정도는 빚곤 했는데 그래도 누구 하나 따로 노는 사람 없이 다 같이 보내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정말 저 혼자 하다시피 했네요. 특히 만두라도 같이 빚겠다는 남편을 어머님이 기어이 밖으로 내보내시는 걸 보고는 정말 스트레스가 올라오더라니까요. 그래도 천명절이었던 만큼 가슴에 참을인 자를 새기며 무사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는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지요. 신우는 자기는 딸이니까 제사랑 상관없지 않냐면서 전날부터 코빼기도 보이지도 않더니 아침에도 집에 안 들어왔는지 안 보였고 결국 아니나 다를까 저 혼자 설거지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께서 갑자기 분주해지시더니 냉장고 정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거지거리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대요. 심지어 몇몇 반찬통은 열기가 무섭게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저도 맡을 만큼 고약한 냄새가 났는데 그래도 기어이 안 상한 거라며 저더러 맛을 보라는 식이셨어요. 당연히 맛은 안 봤고 견디다 못한 제가 큰 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더러 와서 이 음식 썩었나 좀 먹어보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화들짝 놀라시더니 이건 너랑 나랑 먹어보면 아는 걸 뭐하러 당신 아들까지 부르느냐고. 그래서 그러면 어머님이 직접 드셔보시라고 전 안 주셔도 된다고 정색을 하면서 말했어요. 그제서야 어머님이 좀 애매하다 싶은 것도 그냥 버리시더라고요. 설거지는 설거지대로 얼마나 많이 나오던지 결국 또 다시 남편을 불렀습니다. 저희 남편이 알아서는 못하는데 부르고 시키면 그건 또 잘 따라요. 또다시 남편이 불이 나게 부엌으로 오자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지 남편 편하게 쉬는 꼴을 못 본다고 기어이 한 소리 하시대요. 그래서 저도 에라 모르겠다 생각하고 어머님도 저 편하게 쉬는 꼴을 못 보시나 보다고 그랬어요. 그제서야 상황 돌아가는 걸 눈치챈 남편이 왜 그러냐면서 제 손에서 고무장갑을 가져갔고 저도 순순히 내주고 거실로 나와 아버님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이 당신과는 상관없다 생각하셨는지 계속 킬킬거리며 웃고만 계셨는데 적어도 어머님 편은 안 드시니 기분은 안 나쁘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신호가 들어오더라고요. 꼬락서니가 어디서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머리는 다 풀어헤치고 옷차림은 또 얼마나 지저분하던지 그건 그렇고 어쨌든 신우도 눈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식탁 의자에서 씩씩거리고 계시지 아버님은 뭐 금세 TV로 관심이 옮겨갔고 남편은 설거지하고 있지 저는 저대로 거실에 나와 있지. 신우가 무슨 일 있었냐고 어머님께 묻자 어머님께서는 네 새언니가 아주 말 한마디를 안 진다면서 신우한테다 대고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미주알고주알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신우가 지 딴에는 어머님 편 들어준다고 한 거겠지만 저한테 다가오더니 자기 좀 보잡니다. 어이가 없어서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하라니까 시댁에 왔으면 며느리가 일을 하는 게 당연하지 놀 거면 뭐하러 오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빠가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언니는 저기 화장실 가서 변기 좀 닦으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신우를 빤히 쳐다보니까 아니 시부모님 쓰시는 변기도 못 닦겠다 이거냐며 괜히 지가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사실 어제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 갔다가 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버님이 변기를 안 올리고 소변을 보시는 건지 앉으면 엉덩이 닿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샛노랗게 오줌방울 자국이 막 있더라고요. 진짜 비위가 상했는데 저도 써야 하니 어쩌겠어요. 대충 제가 물 청소하고 썼지요. 그런데 아침 식사 전에도 가보니까 또 그런 게 아니겠어요? 신우도 뻔히 그걸 알면서 저더러 그 변기를 닦으라고 하는 거니 제가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그런데 그때 부엌에서 남편이야 너 미쳤냐 그러면서 고무장갑을 내팽개치고 거실로 나오대요. 어머님도 그런 남편에게 놀라셨는지 너 왜 동생한테 그러냐고 소리를 치시고 그런데 남편이 신우더러 네가 뭔데 새언니더러 변기를 닦아라 말하냐면서
네가 싸는 변기는 네가 치우라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아버님께서도 남편더러 그래도 그렇지 부모 앞에서 큰 소리를 내느냐고 한마디 하셨는데, 그러자 남편이 정말 자기 창피하게 왜 그러냐면서 왜들 이렇게 경우가 없냐고. 그리고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날 아주 집이 뒤집어졌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 두 분 다 새 사람 하나 들어오자마자 아들놈이 부모한테 대든다고 기함을 하셨고, 신우는 신우대로 오빠가 여자한테 미쳐서 가족도 못 알아본다고 악을 써댔거든요. 저는 솔직히 너무 억울하고 동시에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어머님 아버님이 이해가 안 되고,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결국 저희는 난장판이 된 시댁을 뒤로하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도 못하셨던, 그리고 모르셨던 친정부모님께선 명절 당일에 올 거라고는 기대도 안 하셨다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친정아버지께서 소고기 사주신다고 나가자 하셔서 그 길로 바로 고깃집 가서 배 터지게 먹었고, 이후로 친정부모님과 함께 윷놀이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이 속이 많이 상했을 텐데 하나도 티내지 않고 친정부모님한테 살갑게 굴면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내가 시댁에서 좀 참을 걸 그랬나 싶고, 그래서 그날 밤 자려고 누워서 남편에게 미안하다 했어요. 내가 너무 유난을 떨었나 보다고 그냥 좀 참고 어머님 기분에 맞춰드릴 걸. 그러자 남편이 대번에 하는 말이 그건 아니랍니다. 장인 장모님은 절대 선을 넘는 법이 없으신데 어머님이나 신우는 도를 지나쳐도 한참을 지나쳤다면서, 그러면서 앞으로도 혹시나 자기 가족들이 저에게 실수를 하면 무조건 자기한테 이야기하랍니다. 자기는 무조건 제 편이라면서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시댁에서 누가 뭐라고 짓거려도 남편 하나만 단단히 붙들고 살면 무서울 거 하나 없다고. 그런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제 편일 거란 남편 말 한마디에도 크게 의지가 되고 힘이 나더라니까요. 앞으로 살다 보면 또 어이없이 당하고 황당한 소리도 듣고 그러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처럼만 남편이 마음 변치 않고 제 곁에 있어준다면 무서울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